2020년 그랜드 시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KBS 7시 뉴스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0분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곳곳에 다양한 뉴스를 발굴해 지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KBS가 실시한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과 대처 방안 등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중국 내 사망자가 사스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춘절 연휴가 끝나고 인구 이동이 다시 시작돼 병이 더 확산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추가되지 않은 가운데 보건당국이 두 번째 확진 환자의 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괴담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겁나 많은 허위 정보가 전염병처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한 교민이 임시 생활하는 아산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지역 관광 서비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4.15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지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앞섰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응답이 비슷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상태가 호전된 두 번째 환자의 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 환자는 없어 현재까지 확진 환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이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인 55세 한국인 남성의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두 번째 환자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도 많이 나아졌다며 종합적인 소견을 검토해 퇴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렴 증상도 호전이 되셨고 또 각종 검사도 많이 호전이 되셔서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중지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추가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아 현재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15명입니다. 중국에서 감염된 환자는 9명, 일본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뒤 국내로 들어온 환자는 1명으로 해외에서 감염된 뒤 국내로 들어온 환자가 모두 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사람 간 전파로 인해 2차, 3차 감염된 환자는 5명입니다. 15명의 확진 환자들에 대한 기초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남성이 10명으로 67%를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42.9세였습니다. 확진 환자들과 국내에서 접촉한 사람은 9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2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360여 명으로 늘었고 어제 확진된 15번째 환자와는 12명이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 4명은 모두 우한에 있는 의류상가 더플레이스 4층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촉자 등 61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접촉자는 일상 밀접 구분 없이 모두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입국자가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으면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중국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아산에서 나흘째 임시 생활하는 우한 교민은 어제 확진자 1명이 나온 이후 추가 유증상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대전, 세종에서는 의심 신고자가 소규모 나왔지만 관리 중입니다. 하지만 충남 서천군 바로 옆인 전북 군산에서 8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우한 교민 527명이 머무는 경찰인재 개발원은 13번째 확진자가 나왔지만 이후 차분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소자 대부분은 TV 시청이나 모바일을 통한 연락을 취하며 1인 1실에서 지내며 적응 중인데 발열 검사 결과 현재까지 의심자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확진자와 접촉한 3명과 의심 신고자 16명 등 총 19명을 관리 중입니다. 특히 무증상자이지만 중국 우한을 방문한 37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춘절을 보내고 지역사회로 들어오는 유학생과 간병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전시는 중국 국적 간병인의 발병지 방문 여부 등을 조사하고 중국 유학생 밀집지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마 1, 2주 이내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베이성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충남 지역은 의심 신고자 추가 없이 확진자와 접촉한 18명이 관리 대상입니다. 특히 8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군산 지역과 동백대교를 통해 오가는 서천은 곳곳을 소독하는 등 방역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군산하고 서천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과 버스터미널, 시장 등에 대해서 주 2 내지 3회 소독을 강화 실시. 이런 가운데 논산 육군훈련소는 이달 첫 가족 동반 입소식을 취소하고 훈련병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사스 당시 본토에서 숨진 사람을 넘어섰습니다. 우한시가 속한 중국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실상 춘절 연휴가 끝났는데 인구 이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더 확산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첫 발병 이후 한 달 반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는 3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스 당시 7개월 동안 본토에서 숨진 349명의 기록을 단기간에 깬 겁니다. 확진자도 17,000명을 넘어서며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만 하루 동안 확진자 2,100여 명, 사망자 56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당국은 우한에 긴급 건설한 허선산 병원이 오늘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환자 관리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한 인근의 황관과 샤오간에서도 확진 환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황강시는 제2의 우한이 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 모든 시민을 상대로 전면적인 외출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저장성 최대 도시 원저우시도 따라서 시행하는 등 외출 금지령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검역도 대폭 강화돼 인천에서 출발해 광둥성 선전에 도착한 대한항공편에서 중국인 승객 2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되자 주변 승객 40명가량을 무더기로 격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국인 승객 15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대응 수위를 한껏 높이는 이유는 춘절 연휴 기간이 끝나 인구 이동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스 때도 춘절 귀경으로 2차 확산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 등 주요 지역들은 오는 9일까지 기업들의 출근 대신 재택근무 등을 하게 해 2차 확산을 예방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또 중국 교통당국은 비행기와 열차의 공기순환을 평소보다 자주 하고 공항과 기차역에 검역소와 의심 환자 비상 격리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전염병만큼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는 것, 바로 괴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거짓 소문들이 속출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범람하는 허위 정보가 전염병처럼 위험하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구멍을 촉촉하게 유지해라. 튀긴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피하고 비타민 C를 섭취해라. 페이스북에서 16,000회나 공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인데 의학적 근거가 없는 가짜 정보입니다. 중국에선 고양이가 병을 옮긴다는 괴담을 믿고 반려동물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같은 허위 정보를 인포데믹, 정보 전염병이라고 명명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괴담이 전염병처럼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거짓 정보가 범람해 대중이 사실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어 근거 없는 예방법이나 치료제에 대한 정보가 공중보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공식 SNS 계정에서 널리 퍼진 괴담을 소개하고 바로잡았습니다. 먼저 중국발 우편물을 통한 감염 우려에 대해선 물체 표면에선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virus does live on surfaces, but not long. Not as long as we know from other viruses. So if you pass by half an hour later, there should be not a problem anymore. 또 참기름이나 표백제가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는다는 소문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전염병 괴담의 유통 경로로 지목받는 페이스북도 거짓 주장과 음모론 글은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 관광 서비스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우한 교민이 임시 생활하는 아산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큰데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소독과 방역이 필수적입니다. 최선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입니다. 온천 관광철을 맞아 이 호텔은 2달 전부터 찼던 객실 예약 140건이 지난 주말 사이 절반가량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투숙객에 대한 객실 요금 할인 등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방역과 소독을 집중적으로 객실에 이뤄서 하고 있고요. 재래시장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일부 가게는 문을 닫았고 5일장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손님들이 90%가 줄었고 한 10% 정도는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문 닫는 집들도 있고. 아산시는 관광객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역과 터미널 소독을 하루 2차례씩 실시하고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인근에 이동 집무실을 설치해 매일 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신정호 주변에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부터 좀 솔선수범해서 하자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회의도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전과 충남 곳곳에 영화관과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이용객이 부쩍 줄었습니다. 매장 입구뿐만이 아니라 문화센터, 푸드코트 각각 장소에 손소독제 같은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있어서 고객님들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지역 관광과 서비스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가짜 뉴스와 부정확한 정보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올바른 대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지원 대전시 의사회 감염대책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 채널로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를 좀 많이 접했습니다. 그중에는 치사율이 사스의 10배다. 감염자가 중국 전역에 9만 명에 달한다. 이런 관련 뉴스가 넘쳐나고 있거든요. 가짜 뉴스와 진짜 정보를 저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예, 요즘 SNS를 통한 정보들이 활성화되면서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네. 제일 좋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심평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 네,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을 그렇죠. 좀 해라. 네, 그리고 믿을 만한 공신력이 있어야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정확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각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그 환자들 교육용 자료로 올려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유튜버 중에서도 그중에 홍해걸 기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자분들이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제일 의미가 있겠죠. 사스 때는 국내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당시에 우리가 김치 때문에 효과를 봤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늘이나 양파를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면역력 증진 효과를 내세운 그런 각종 마케팅이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존의 의학적인 데에서는 그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마늘이라든가 또는 생강, 고추 이런 열을 많이 내는 식품들, 그런 것들은 환자의 열을 많이 내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열 반응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열이 많이 나게 되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이 잘 살지 못하거든요. 면역력이 조금 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나는 이유가 열이 나서 면역 기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과 비슷해서 그런 역할하는 강황 같은 거 이런 식품들은
그러한 면역 기능을 좀 좋아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태국 보건부의 발표를 보니까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 독감 또 HIV,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혼합물로 치료를 받은 후에 좀 효과가 있었다, 극적으로 증상이 호전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치료 효과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그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도 발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대개 지금 나오는 것이 그 50대,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그 당뇨병이라든가 뭐 기관지 확장증 이런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 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면역 반응 때문에 이 증상이 심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면역이 갑자기 그 너무 심하게 일어날 때 그걸 방지하는 치료 방법들을 썼을 때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태국이나 뭐 중국에서 발표하는 그런 약제들은 모든 환자한테 다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일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환자한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는 약품들에서 일부 그런 효과가 있어 이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그 이중 맹건법으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꼭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개 중에 이제 정말 쓸 약이 없을 때 그 약을 써서 효과를 본 사람들은 정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길리어드나 몇 군데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들이 그 다른 대조군하고 비교해서 효과가 좀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가 이제 다녀갔던 곳들은 임시 휴업을 지금 현재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보니까 이번 주를 고비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서 위원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런가요? 전문가들 그룹에서 얘기하는 것은 4월 말 5월 초경이 가장 확대 일로에 있는 고비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태풍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태풍의 눈에 들어가는 중심이 4월 말 5월쯤까지는 더 확산 일로에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더 들어오는 환자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앞으로 장기전으로 갈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전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 확진자들의 동선이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데요. 방역 소독을 다 마쳤는데도 사실은 가기가 좀 꺼려지거든요. 그렇죠. 기간이 어느 정도나 지나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그 밖에 나왔을 때 종이나 이런 티슈에 붙으면 한 15분 정도, 그다음에 구멍이 없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같은 데 붙으면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될 수 있고 점맥이나 뭐 이런 게 들어있는 좋은 환경에 있으면 뭐 일주일 정도까지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고려할 때 방역 소독을 하고 나면 보통 한 이틀 정도 지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환기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 뭐 그 전에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신종 코로나의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전시 의사회 서지원 감염대책위원님, 고맙습니다. KBS 대전방송 총국이 저녁 7시 뉴스 확대 편성에 맞춰 최근 실시한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부터 이틀간 방송합니다. 오늘은 4.15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각각 보도합니다. 먼저 총선과 관련해 민주당 후보 지지가 앞선 가운데 기존 정치인보다 정치 신인을 뽑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가 77.7%, 아마 투표할 것이다 8.5% 등 86.2%가 투표 의향을 밝혔고 투표하지 않겠다 3.1%, 그때 가봐야 할 것 같다 10.6%로 응답했습니다. 후보 선택은 능력과 경력 29.4%,
도덕성 24.2%, 이념과 공약 21.3%, 소속 정당 17.5%, 당선 가능성 1.4% 순이었습니다. 어느 정당 후보를 뽑을지는 더불어민주당 28.1%, 자유한국당 19%, 정의당 2.5%, 바른미래당 2%, 새로운 보수당 1.4%,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거나 투표할 후보가 없다 43.6%로 부동층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할 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3.6%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19.4%, 정의당 8.5%, 바른미래당 2.4%, 새로운 보수당 2.1%,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거나 투표할 정당이 없다 39.5%였습니다. 신인과 기존 정치인 가운데 누구를 뽑을지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 46.1%, 기존 정치인 32.9%로 물갈이 여론이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분석됩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 경우 투표할지 물었더니 그렇다 49.9%, 아니다 40.9%, 모름 또는 무응답 9.2%였습니다.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50.9%로 절반을 넘었고 필요하지 않다 37.2%, 모름 또는 무응답이 11.9%였습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는 긍정과 부정 응답이 비슷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못했다가 더 많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대응은 긍정적 여론이 강했습니다. 이어서 조정아 기자입니다. 단환점을 지나 임기 4년 차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조사했습니다. 잘했다 48.6, 못했다 48.1%로 팽팽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못했다가 잘했다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잘했다 41.8%와 못했다 49.1%로 못했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못했다 53.4, 잘했다 34.3%로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습니다. 최근 가장 큰 현안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초기 대응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못하고 있다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2%, 한국당 22%였습니다. 이어 정의당 5.6%, 바른미래당 3.3%, 새보수당 3% 등의 순이었고 무당층은 16.6%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통령 인물 적합도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5.5%로 가장 높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6%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4.9, 안철수 전 의원 4.3, 박원순 서울시장 3.3, 심상정 정의당 대표 3.1, 없음 26.9%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유무선 전화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하신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부장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정당 지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39.2%로 꽤 높게 나왔는데 그런데 그 정작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거든요. 이거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한 2가지로 이유를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 아직은 그 후보가 결정이 안 된, 그 구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선거 국면이다. 네. 그래서 아직 표심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지난 2016년, 17년 이후에 촛불 그리고 탄핵 이후에 그 보수 중도 지지자가 그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집도가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중요한 시기에는 사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관련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오늘 그 검색을 해보니까 72일 딱 남았던데 네.
아직 갈 곳을 정하지 않은 그 부동층이라고죠. 이게 43.6%나 되더라고요. 이게 꽤 이 정도 시점에서는 그 꽤 높은 비율이라고 보는데 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도 그러니까 갈 곳을 잃은 표심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좀 아주 정상적이다, 좀 예. 자연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지금 70여일이나 남았거든요.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정치적인 정책적인 그 변동 요인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들을 유권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보니까 유권자의 그 선택의 그 기준이 그 선거에 임박해서 결정하는 그런 그 유권자 거의 40% 가까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 점이 반영됐다고 보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총선의 그 투표율을 한 60% 내외로 예정을 하거든요.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0% 정도는 또 투표를 안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43% 저는 자연스럽게 봅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후보군이 아직 미정인 상태가 좀 큰 원인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저희가 그 비례정당, 즉 위성정당 투표 의향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요. 그런데 한국당 지지자들은 투표하겠다는 분이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분보다 3배나 많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변수가 되겠죠? 예, 저는 좀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는 건데요. 예. 의석수 분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지금 양대 정당은 실제로 지금 투표율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 한 10석 이상들이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탄핵 때 상당히 중요했던 게 국회의장을 어느 정당이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의 위력 이거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 총선 어떻게 보면 좀 키워드가 정당별로 인적 쇄신에 굉장한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그 정치 신인과 기존 정치인 중에 어떤 분에게 투표를 하겠냐. 그 결과가 이제 정치 신인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우리 유권자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죠. 그것이 반영됐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우리 총선을 보게 되면 정치 신인의 진입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40% 내외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뭐 거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유권자들이 어떤 그런 정치 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고 하겠죠. 특히나 보면 농촌보다는 도시 그리고 고학력 중도층에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대전, 세종, 충남에서 대전에서 정치 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더 높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선거에 임하면 사실은 현직자 효과, 그다음에 다선 의원의 그 힘과 조직의 힘은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신인은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그리고 자질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선거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평가를 보니까 그 항목별로 부동산 정책과 검찰 개혁,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모두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48.6%, 부정 평가가 48.1%로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미세한, 좀 팽팽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그 분포를 지니고 있던데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지금은 그 정치적인 양극화가 아주 그 뚜렷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 지지층과 비지층이 아주 양분된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그 48%를 거의 동등하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48% 대등한 어떤 유지하는 큰 힘은 대통령 개인의 호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점이 일단 받치는 힘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또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강도를 좀 봐야 됩니다. 그 매우 잘못했다라는 응답이 26.5%. 근데 매우 잘했다는 응답 14.5%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응답의 강도가 아주 높다라는 것,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강한 부정이 좀 크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참 지금 그 확산 추세에 있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부의 초기 대응이 잘하고 있다. 이 평가가 60%를 넘었거든요. 예.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도 많은데 그 신종 코로나가 좀 선거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이슈가 국민들의 안전, 안위 이런 가장 민감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의제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좀 사안은 다르긴 합니다만 2014년 지방선거의 세월호 한 2달 전에 사건이 터졌었죠. 그게 뭐 거의 지배했던 그런 선거가 됐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그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실 지금까지 하나의 현상이지만 앞으로는 정부 대응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야당 입장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 야당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이 환경, 이 자체는 또 하나의 그 부정적인 어떤 요소도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해결사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강호 맨체스터 시티와의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확정짓는 시즌 13번째 골을 터뜨렸는데요.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흥민은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초반부터 빠른 발로 맨시티 수비진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골은 좀처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손흥민의 동료로 새롭게 유니폼을 입은 베르바인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서 이적해 오자마자 멋진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도 침묵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후반 26분 왼쪽 측면에서 벼락 같은 오른발 중거리 슛을 장렬했습니다. 강호 맨시티를 무너뜨린 완벽한 시즌 13번째 골이었습니다.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워 토트넘은 맨시티를 2대0으로 물리치고 리그 5위로 도약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 선제골을 터뜨린 베르바인과 기쁨을 나누며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노리치전 이후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은 오는 6일 FA컵 재경기에서 4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뭘로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숟가락 얹기 꼽아봤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꾸준히 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거의 폭발적인데요. TV, 신문, 포털 뉴스 할 것 없이 신종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온통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 꼽아봤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격리시설 지정 취소, 시민 여러분들의 강력한 성원 덕분입니다. 자, 이 문자는요, 오는 4월에 천안시장 재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예비 후보가 지난주 천안 시민 등 5천 명에게 발송한 겁니다. 정부가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들을 보호 차원에서 입국시키면서 임시 거주시설로 천안을 처음 거론을 했고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천안 지역에서 곧바로 주민 반발이 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튿날 임시생활숙소 대상지는 결국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문자는 격리시설이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옮겨간 직후에 발송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더욱이 이 문자에는요, 예비 후보자 본인의 기자회견 자료를 기자회견 자료에 유튜브 주소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이슈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당 후보는 천안 지역의 임시생활시설이 취소된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서 안내 차원에서 문자를 보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자치단체 얘기인데요. 금산군이 지난주 금요일에 낸 보도자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금산 인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인삼이 마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한 건데 하지만 정작 여기에서 예를 든 연구 논문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10년 전에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신종플루 그리고 홍삼액 섭취와의 연관성을 다룬 내용인데 이 내용은 홍삼액을 좀 먹은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신종플루 감염 시에 체중 변화가 적고 생존율이 5배 정도 올라갔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요, 현재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산군 측도 인삼과 신종 코로나와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숟가락을 얹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키워드는 뭐죠? 네, 다음 키워드 사건 털기 꼽아봤습니다. 검찰 얘기인데요. 지난달 대전지검이 2주에 걸쳐서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연관된 수사 결과를 줄줄이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가 대전 지역 유력 건설사의 정치권 불법 후원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2018년 말에 있었던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정치권이 개입한 사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1월 22일과 30일 약 일주일 사이에 잇따라 기소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자, 먼저 유력 건설사의 불법 후원 사건입니다.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와 이은권 의원 후원회에 회사 비자금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5달에 걸친 수사 끝에 건설사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검찰은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을 대전시티즌에 대한 업무 방해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겼습니다. 김 의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육군 중령 A씨의 아들을 대전시티즌 선수의 선발 제도로 구단을 압박했다라는 게 기소 이유입니다. 그 대가로 A씨로부터 육군 참모총장 기념시계 그리고 26,000원짜리 군남 양주까지 해서 총 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또 다른 지인을 군부대 내에 풋살장을 건설하는데 그 사업에 수주하도록 좀 부탁을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김 의장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사건은요, 지난해 내내 언론에 오르내렸고 이런 기소 내용 역시 대부분 이미 한참 전부터 보도가 됐는데 검찰이 수개월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수사한 결과치고는 보도 내용과 좀 많이 나가지 않아서 썰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좀 검찰이 손에 쥐고 있던 사건들을 오늘 있었던 부장과 차장 검사들의 그 인사 이동을 앞두고 급하게 지난주에 털어버린 것 아니냐라는 느낌도 드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두 사건 모두 다음 달부터 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데 법정에서 앞으로 어떤 공방이 오고 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2월의) 시작부터 다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부터 쌀쌀했는데요. 그래도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당분간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내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지만 오히려 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의 최저기온 영하 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고요. 내일 저녁부터 대전, 세종, 충남 전 지역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감기 가능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로 예상되는 만큼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세종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5도, 계룡은 영하 11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최고 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천안과 서산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당진은 영하 6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5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은 청양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고요. 한낮 기온도 최고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입춘 추위는 나흘 정도 이어지다가 주 후반이 되면서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이번 한 주는 한파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15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의심 신고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가 모두 음성인 것이 그나마 다행인데요. 하지만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하게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기보다는 대응 요령에 맞춰서 서로 조심하고 자제하는 차분한 자세가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